해운대 센트럴 부르지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해운대 센트럴 부르지오가 일단 가격이 늦게 오르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상복합이라서 그래요. 주상복합이 일단 아파트가 충분히 올라줘야 그 다음 이제 주상복합으로 갑니다. 대장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다 보니 중동 주복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햇샘프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일교회 부지에 르엘이 들어온다는 거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게 있을지 그것이 중동 주복들의 호재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운대 센트럴 부르지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해운대 센트럴 부르지오가 일단 그 가격이 늦게 오르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상복합이라서 그래요. 1번 주상복합. 주상복합이 일단 아파트가 충분히 올라줘야 그 다음 이제 주상복합으로 갑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상복합이라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상권과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권에서는 우리가 흔히 주거에 좋은 상권인 마트, 병원, 뭐 학원 이런 것들도 있고, 요거는 유흥 상권이 많습니다. 술, 그 다음에 뭐 이런 관련해서 그래서 유흥 상권들이 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아기를 키우기에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죠. 그래서 유흥 상권이 있다 보니까 조금 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덜 오른 건데 좀 늦게 오르고 덜 오르는 건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급지 좋은 곳 있죠. 해운대, 수영구, 뭐 조금 더 가자면 동래구, 남구까지. 특히나 해수는 부산에서 급지가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데 주상복합은 사실은 거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단지 순위가 좀 늦게 올 뿐이다. 이런 거는 이제 부동산 장이 실수요에 수요 공급이 꼬이면서 수요와 공급이 꼬이면서 장이 이제 상승장이 오는 수급장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돈이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유동성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장의 힘을 보는 게 이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이 주상복합은 충분히 올라갈 거고 해운대구에 있다 보니까 해수에 있는 주상복합은 괜찮습니다. 나름 또 브랜드도 있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좀 늦게 오른다 뿐이지 저는 충분히 나중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봐집니다. 이 주상복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동 그 해운대 제일교회의 가칭으로 이제 중동 르엘 예정되어 있죠. 이게 들어오면 장점이 많을까 단점이 많을까 이래 보면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일부 이제 여기 주상복합들 특히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일부는 또 뷰가 조금 가려질 수도 있겠죠. 일부 해샘프도 마찬가지고 해운대 바다뷰가 가려지는 거는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중동 르엘이 고분양으로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트렌드가 지금 거의 고분양가입니다. 고분양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저렴해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렴해 보이는 효과, 그 다음에 요게 들어오면서 인프라도 좋아질 거고 이런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주변의 기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점으로는 뷰를 가릴 수 있는 거, 장점으로는 이제 인프라가 좋아지고 분양가가 비싸면서 주변이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장점 두 개, 단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보면요. 자.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이 있는데 남천 서밋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이것도 뷰가 막히게 되잖아요.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보면 오히려 악재보다도 호재가 더 많죠. 악재보다도 호재가 좀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 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막힌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앞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GS 하이츠 자이는 용호동 W가 들어오면서 뷰가 또 막히게 됐는데 막히는 단지가 나오게 됐는데 여기는 또 어땠나요? 이래 보면 분명히 이제 뷰가 막히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장점이 결국 더 많이 작용한다 봐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살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싸리 저는 여기가 들어오더라도 뷰가 안 막히는 아파트를 보거나 혹은
차라리 뷰가 없는 가성비 단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뷰가 막히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리고 유흥상권이 좀 밀집된 곳에 각 인근에 있다 보니까 좀 늦게 오른 것 뿐이지 결국에는 많이 오를 수 있다. 과거장에서도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부산에서는 3등이었죠. 국평 중에 3등 16억 5천까지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충분히 이제 상승 에너지는 있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가칭으로 중동 리엘이 들어온다면 뷰가 가리는 일부 악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점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 야구장 뷰 보이는 RR 매물을 구매하려는데 단지 뷰 저층가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추후 상승장에서 차이가 더 날까요? 제가 참 틈새로 많이 추천드렸던 아파트죠. 8억 7억 후반부터 추천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야 지금 9억 6천입니다. 야 거의 제가 추천드렸을 때가 7억 후반이었거든요.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 정도 대략 요 시기 때 물론 이제 바닥에 뭐 6억 8천도 있었지만 요 때는 오히려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었고 제가 저희 채널 가장 장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사놨을 때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거, 빨리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좀 잘 찾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재미없는 방송일 수도 있는데 필요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방송일 수도 있죠. 영상일 수 있죠. 그게 이제 진짜 딱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게 저평가된 아파트라든지 많이 오를 수 있는 것, 더 빨리 오를 수 있는 걸 좀 잘 찾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어떤 거냐면 부산의 급지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입지별로 미리,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내가 순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가 오르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레이카운티가 일단 올라가야 돼요. 레이카운티가 특히 2단지가 상승 거래가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직 롯데캐슬이 올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직 아쌍, 쌍용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가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여기 아롱이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차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레이카운티, 사직 롯데, 사직 아쌍 오르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직 아쌍의 반응 오고 있네 싶을 때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래 봤을 때 지금 레이카운티가 어떻냐라고 보면 거의 해운대 자이보다도 훨씬 비싸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카운티 2단지가 지금 12억 8천까지 실거래가 나왔죠. 그 반면 이제 해운대 자이는 자 봅시다. 해운대 자이가 레이카운티 보면 자 레이카운티가 실가가 12억 최근에 찍었고 그 다음에 12억 3천 또 있고 그다음에 12억 5,500도 있고요. 12억 8,500까지 찍었습니다. 12억 8,500까지. 네, 반면에 이제 해운대 자이를 보면 해운대 자이는 이제 레이카운티보다 1억 정도 좀 쌌었어요. 1억 한 2천 쌌었습니다. 전고점은. 그 대비도 해도 레이가 13.5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12.8 대략 12.8이고 해운대 자이가 12억 2천이니까 한 전고점이 1억 3천 쌌습니다. 1억 3천 쌌는데 지금 얼마냐면 11억은 거의 못 찍었죠. 10억 7천 정도라고 보면 돼요. 10억 7천. 10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 비교할 때 한 2억 정도 싸잖아요. 지금 현재. 전고점은 이제 1억 3천 싼 차이였는데 지금은 2억 차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운대보다도 지금 엄청 분위기를 잘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직 롯데도 어떻냐면 이제 전고점이 자 사직 롯데가 12억 4천 갔었죠. 12억 4천 갔었는데 12억 2천까지 찍었습니다. 12억 2천까지. 12억 2천 거래가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8% 정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다음 이제 사지가상도 비교적 잘 가고 있고 이렇게 보면 잘 가고 있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잘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잘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단층별로 가격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보통 좋은 동호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약 한 15% 정도 차이 납니다. 약 한 15% 정도 차이 나고, 제가 이거를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좋은 동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 차이 납니다. 같은 조건이라 했을 때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층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 차이 납니다. 많게는 15%, 그 다음에 뷰에 따라서, 조망권에 따라서 5에서 한 10%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최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한 30% 이상도 차이가 나요. 예, 그 이상도. 그래서 이게, 그리고 하락장 때는 어떠냐면 만약에 이 코오롱을 제가 10억이고 다른 게 이제 10% 싸서 9억이라면 이 10% 차이가 난다면, 상승장이 오면 이 10% 차이가 어느 정도로 벌어지냐면 한 12% 정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한 2% 정도, 2, 3% 정도 조금 벌어질까 말까. 예. 그래서 이 10% 하락장이 오면 한 8% 정도, 상승장이 오면 한 12%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비율은,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이게 10% 차이가 1억대, 너무 극단적이지만 9천만 원은 1천만 원 차이잖아요. 근데 10억대 9억은 1억 차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10%라도 금액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상승장이 오면 이 금액 차이가 좀 크게 느껴져요. 근데 이 비율 차이를 보면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장이 예상될 때는 조금 못난이더라도 웬만하면 좋은 아파트를 가져가요. 좋은 단지를 가져갑니다. 이게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 좀 가격 상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레이 카운티 1, 3, 4단지들. 1, 3, 4단지, 특히나 3, 4단지들이 하락장에는 정말 힘을 좀 비교적 못 쓰고, 레이 카운티 2단지만 힘을 쓰고, 그나마 1단지까지 조금 힘을 쓰다가 지금은 3, 4단지까지도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거도 꽤 오를 거예요. 그처럼 그래서 투자라면 저는 이제 좀 좋은 단지에 저층을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이제 뱃머리가 더 좋아요. 용꼬리보다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조금 단지를 낮추더라도 RR을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신규 투자로 물어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투자로 만약에 본 거라면 이제 아시아드 코로나채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층이라도 저는 가져가는 게 낫고, 근데 돈을 좀 더 이 두 개 중에 그냥 고민이라면 돈을 더 보태서 RR을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죠. 비율이 조금 벌어지고 액수는 더 크게 벌어지니까. 예. 아마 이자 내는 돈보다 요 RR을 가져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금액이, 자,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를 가져간다면 11억 3천까지 갔는데 지금 9억 8천. 9억 8천. 네. 저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를 가져가야 된다면 동래아나 명륜 트라디움 요거를 같이 좀 비교해서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직 레이 카운티가 이 아시아드 대로 라인 따라서 이제 좋은 지역이고, 웬만한 해운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은 지역인데, 단점은 이제 여기에 이제 신규 아파트가 지어진다든지 신규 큰 호재가 많이 없습니다. 신규 큰 호재가 많이 없고, 그나마 이제 사직 3구역이 들어와야 이쪽에 좀 호재가 되고요. 그 반면 여기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명륜이 재건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 측면이나 등급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의 호재를 보면 이쪽도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핵심 부산 상가 꼬마 빌딩 스터디 9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저하고 강장군님, 고블린님 같이 하고 첫 번째는 상가 투자 필수 이론을 알려드릴 거예요. 상가 투자가 좀 좋은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전망을 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 이 상가 투자는 아파트 시장이 좋아지면 1, 2년 뒤에 상가 시장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이 안 좋아지는 첫 1년은 상가가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 돈이 안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돈이 건물 시장으로 쫙 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1년에 불꽃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장이 온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좋아졌구나? 아, 그러면 상가를 가면 되겠다. 이래 보면 되는데 지금 부산 아파트가 급지 좋은 데가 어떻습니까? 이미 정고점에 거의 다 왔거나 신고가 갱신하는 게 나왔죠. 그러면 부산의 1급지, 2급지 이런 급지가 좋은 곳의 상가는 아마 지금이 거의 바닥일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승장이 오다가 아파트 시장이 꺾이잖아요. 그때 상가도 엑시트 하시면 됩니다. 이 상가 투자 이런 필수 이론, 내가 엑시트 시기는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의 엑시트를 하면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공식, 이걸 알려드릴 거고, 2주차 때는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3주차 때는 팀별 임장을 갈 겁니다. 그리고 4주차 때는 우리가 보고 왔던 물건을 토론도 해볼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5주차 때는 저랑 강장군님이 해서 추천 물건, 실전 투자를 할 수 있는 추천 물건 및 현장 답사까지 같이 동행해서 가볼 겁니다. 이렇게 이제 5주로 되어 있고, 이 강의가 59만원이 아니라 34% 할인해서 39만원에 참여하실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 보셔서 할인까지 받으시고, 다주택자거나 규제가 너무 복잡하다, 건물 투자로 한번 와보십시오. 건물 투자가 큰 돈이 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유리하긴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추천 물건 해드릴 것 중에서는 5억대 물건도 있고 10억대 물건도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사면 내 투자 금액이 훨씬 줄어듭니다. 60에서 80%까지 나오거든요. 많게는 90%. 아파트보다 더 작은 돈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꼭 이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또 이번에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러면 구해줘 아파트 한번 꼭 참여해 보십시오. 저랑 용소장님 그리고 우리 부포터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좋은 아파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들고 계신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총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면 좋은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파트를 사고 나서 구해줘 아파트니까 사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요. 구해줘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구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매도까지도, 매도 전략, 매도 타이밍까지도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 매도되는 것까지 다 도와드릴 거니까, 내가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해야 된다 혹은 매도가 고민이시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자, 요거도 고정 메시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